안녕하세요. 솔로몬 스토어의 신행기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부동산 관련 좋은 소식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는 부동산 과열을 해결할 확실한 방법이 있다. 매일경제신문에서는 문정부서 서울 아파트값 가격이 52% 상승하였으며 MB정권과 박정부의 8년 상승률의 2배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경제 이하경 논설위원은 부동산 과열을 해결할 확실한 방법으로 분출하는 수요를 진정하려면 더 매력적인 곳을 일궈내야 하며 바람보다 햇볕이 낫다는 정책, 천방지축 북한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적용해야 할 마땅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는 유럽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가문이었습니다. 15세기 중반부터 600년 동안 스페인과 네덜란드, 헝가리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역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랬던 왕조가 종말을 맞은 가정이 허무합니다. 대를 이어갈수록 아래턱이 돌출하는 유전병이 심해졌으며 가문의 마지막 왕자는 음식을 제대로 씹기조차 못하였습니다.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었고 그렇게 대가 끊겼습니다. 합스부르크 왕족들이 유전병을 앓은 것은 근친 결혼 탓이었습니다. 가문이 이룬 것은 우리끼리만 누리기 위한 순혈주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조는 외세의 침략이 아니라 대를 잊지 못해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합스부르크가를 떠올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정권 출범이 이후 21번째 발표하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려면 사실상 자기 돈으로만 가능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은 갭 투자로 간주해 6개월 내에 입주해야 하며 서울, 강남 몇몇 지역에서는 주택을 사고 팔 때마다 일일이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주요한 내용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등 기본권을 박탈했다는 주장에서부터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꿈을 틀어막았다는 비판까지 아우성이 즉각 불거졌습니다. 상위 정책, 하위 대책 이라는 뜻은 높은 분들이 정책을 내놓으면 아래 것들은 대책을 마련해 살 길을 찾는다는 뜻으로 사회주의 체제, 중국의 속사를 설명하는 대표 키워드이자 강력한 통치 기제가 작동하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병구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며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무섭게 김포와 파주 등 규제 대상에서 빠진 지역의 집값 매매가가 치솟았습니다. 안되면 될 때까지 규제 일변도 정책을 쏟아낸 온 정부가 머지않아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동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해소하고 지나친 투기 행렬을 끝장내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옳습니다. 문 대통령이 올 초 신년사에서 국민에게 상실감을 줄 정도로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부분은 안정화로 만족하지 않겠다고 했을 정도로 일부 지역의 오름세가 심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짚어봐야 할 것은 방법론입니다. 한결같이 분양 및 대출을 규제하고 구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수요 위주 조치만 내놓았습니다. 부풀어 오른 풍선의 어느 한쪽을 찍어 누른다고 바람을 뺄 수 없듯이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주거에 편리한 조건을 두루 갖춘 지역의 집값이 치솟는 것은 세계 공통현상입니다. 미국의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유력 기업들이 들어찬 도시의 집값은 서울 강남 따위가 견줄 바가 아닙니다. 캐나다 밴쿠버처럼 경제활동이 두드러지지 않는데 살인적 집값을 기록하는 도시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와 도시도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는 식으로 달려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는 사람들의 욕구와 거기에 편승한 투자 수요를 억누를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의 구매로
안착시키고 싶다면 돈 뭉치가 부동산 외의 다른 곳으로 퍼지도록 하는 정책을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게 시급하며 증권과 사회간접자본 등의 투자 가치가 높아지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돈은 저절로 분산이 됩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구글 등 신기술 기업들이 왕성하게 뻗어나가는 미국에서는 부동산보다 증권시장이 훨씬 더 뜨겁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혁신성장을 제대로 시동을 하려면 마음만 먹으면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존 사업자들에게 붙잡힌 발목을 털어내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걸 외면한 채 부동산 투기를 때려잡고야 말겠다고 달려들수록 일은 더 꼬입니다. 시장은 얼마든지 통제와 설계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로 똘똘 뭉친 생각의 근친교배를 대표하는 작품이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우리 방식만이 옳아. 대내는 정권이 국회 절대 다수 의석까지 거머쥐었으니 오기의 정치, 비용이 어디까지 불어날지 걱정스럽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신문에서 발표한 문정부 서울 아파트가 52% 상승, MB정권과 박정부의 8년 상승률에 2배 올랐습니다. 최저임금모와 아파트 장만 서울에서는 43년가량 걸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모아 서울지역 아파트 한 채를 사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임기 초 37년에서 지난달 43년으로 6년이나 늘었다는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2017년 시간당 6,470원에서 올해 8,990원으로 32.7% 인상됐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집값이 51.8%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저임금으로 서울지역 중위가격 아파트 한 채를 사는데 드는 기간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08년 12월 5년에서 정권 말기 2018년 2월 대폭 줄었고 8년 줄었고 박근혜 시기에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에는 4억 8천만 원인데 2013년에는 4억 6천만 원, 2017년에는 6억 6백만 원, 2020년 5월에는 9억 2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상 37년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그러나 지난달 기준 해당 수치는 43년으로 늘었으며, 이는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최근 3년간 급격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KB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가격은 2017년 5월 6억 635만원에서 지난달 9억 2013만원으로 3년 만에 3억 1370만원 51.7%가 올랐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4억 8184만원에서 4억 6545만원으로 1639만원 마이너스 3.4%가 내렸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4억 6545만원에서 6억 6035만원으로 1억 4090만원이 30%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가 상승률은 약 52%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간 총 상승률 26%에 2배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너무 가격에만 집중해 늪에 빠졌으며, 부동산 문제는 국토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금융, 세제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맞물려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과열을 해결할 확실한 방법과 문정부서 서울 아파트값 52% 상승,
MB 정권 박정부의 8년 상승의 2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의사항은 솔로몬 스토어 010-3003-3190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